마무리 서비스화가 이제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제가 아까 얘기를 못한 게 구독 경제하고 공유 경제를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하고 공유 경제 컨셉이 있는데 마무리 서비스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IoT 기술이에요. 사물 인터넷 기술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기존의 플랫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만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물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볼펜 하나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센서와 이 컴퓨팅 기술이, 인식 기술이, 분석 기술이 들어가 있었을 때 이 사물들이 연결되면은 모든 사물 자체가 우리를 다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물 플랫폼 시대하고 굉장히 지금 가까이 있는 게 웨어러블이에요. 웨어러블. 이런 거. 웨어러블. 그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은 나를 알아주는 서비스가 가능해버리는 거죠. 나를 알아주는 서비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 이 개념하고. 아니, 거기도 포함되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 개념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동 생산, 인공지능하고 모든 게 자동화해서 자동 생산하게 됐을 때는 아까 그 무어의 법칙 말씀하셨지만은 센서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거의 생산비가 이제 제로화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휴대폰도 공짜로 뿌리게 되고 볼펜도 공짜로 뿌리게 되는데 모든 공짜로 뿌리는 것에는 IoT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물 플랫폼화 돼버린다. 그게 여기 그 만물의 서비스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뭔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기계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사람들끼리 관계도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혼자 짱 박혀 있고 싶어. 나는 이제 차라리 사람하고 그러는 말고 그냥 나를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기계하고 하고 뭔가 하면 심리적으로 나가 만족시켜줄 수 있는 뭐 이런 거라고. 회사도 이제 굳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굳이 뭐 책상머리 앉아가지고 내가 업무를 보고 이럴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원이 전에 컴퓨터 한 대 살려면 300만 원씩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컴퓨터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으로 연결되고 막 하니까 정보에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하고 분리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합쳐져 버렸어요. 뭐냐면 소프팅 파워가 없으면 하드웨어는 없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2010년인가 벤츠 사장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드웨어 회사를 가잖아, 자동차 회사를 가잖아,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벤츠 사장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 황당한 소린가 싶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아무것도. 뭐냐면 캐드라고 캐드 카티아가 있거든요. 걔들이 일단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려가지고 카티아로 해서 데이터를 딱 집어넣으면 물성 실험이 다 돼요. 그럼 그거를 공장에 넘기면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만들기도 전에 모든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것이 물건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 현대경제하면서 그거 이해하는데 2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합쳐진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인간의 피곤함이 여기 다 묻어있거든요. 이 단어들마다에 이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인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이 소프팅 파워가 이제 이해도 못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물리로 하고 합쳐져가지고 너무 막 대응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심리적 위안도 찾고 싶고 관계는 막 이런 그러니까 뭔가 자원도 그러니까 젊은 애들 자원이 많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뭐 문방구 이거 하나 하려고 해도 진짜 힘들었잖아요. 근데 자원도 많고 막 많은데 내가 이제 기계하고 경쟁해서 이길 승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나요. 아니 근데 왜 자꾸만 그걸 나는 4차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뺏기고 기계한테 밀려나는 인간을 자꾸만 상상하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나는 1차 산업을 통해서도 결국엔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갔었고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많은 일자리를 또 뺏어가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는 일어나면 일했어. 일요일도 없이 일했어 사람들이. 근데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휴일날 놀아도 돼. 왜냐하면 놀면서도 사람들의 삶이 유지가 되는 시대가 왔고 3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이제는 하루 8시간이라고 주 5일째 해도
충분히 여가 시간을 지내도 인간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인간의 일하는 줄 줄고 더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어느 현상의 어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맞지.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기계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자동화 공장이 생겼어. 자동화 공장이 생겼는데 내 일자리 뺏어가는 나쁜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자동화 공작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윤택해졌다. 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IoT로 해서 인간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많은 시간을 여가 생활을 즐기고 행복한 생활을 갖다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봐야죠. 근데 그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적응하는 시간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전에 한번 어떤 그 유엔 총회에서가 나와서 했는데 거기가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대통령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가장 행복주가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세탁기가 발전되고 등도 좋아지고 쉽게 말했는데 그러면 여가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많이 즐기고 있냐. 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가는 것이잖냐. 예를 들면 지금도 못 쉬잖아요. 우리도 못 쉬잖아요. 돈이 뭐 여유가 충만해서 못 쉬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런 등 하나 개발하면 이게 100년을 쓸 수 있답니다. 지금은. 근데 이걸 100년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이것을 뭐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잘못되게끔 그런 것들을 출시해서 내놓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의 문제라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몇 사람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건데 기술은 엄청 가 있지만 그 인간들의 어떤 그런 삶의 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도화 발전되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지. 아니 못 하죠. 자 그걸 내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무리 좀 칠게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고도화의 어떤 그런 천문학 이런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방향 보면 헤드지라든지 그다음에 불도 막 우리가 막 등 쫙 LED 했다가 지금은 다시 막 옛날 복고 등으로 다시 다 바뀌거든요. 지금 트렌드가. 네? 너무 그건 눈이 안 좋다 막 이러면서 안 좋다. 그리고 옷 같은 패션도 예전에 어떤 귀향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막 나만의 켄시하고 옛날에 막 그랬던 것들은 저는 지금 사실은 사업구상을 막 예전에 했던 다방 있죠. 음악다방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음악다방. 네, 그러니까 DJ.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까 말했지만 기계와 어떤 저기 이런 데서 밀린다기보다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회귀돼서 그 얘기 같은 얘기인데 그럼 같은 얘기. 우리 양승진 대표의 말에 좀 이렇게 어깨를 더하자. 여담이에요. 여담인데 내 동사무소 하면 항상 느끼는 게 기계는 더 발전한데 왜 공무원들은 더 많아야지? 근데 지금까지 1, 2,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차이가 뭐냐면 1, 2, 3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하드웨어 쪽이었어요. 하드웨어 쪽이니까 당연히 인간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졌어요. 1, 2, 3, 4차는 생산성 높이면서 그 인구도 더 증가하고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인간의 생산성을 더 높이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면 기계의 생산성을 더 높일까에 대한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래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인간이 일을 이제 더 적게 하고 여유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그 혜택은 많이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인간 일자리 부럽지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 나타난 현상은 1, 2, 3차와 4차의 차이는 1, 2, 3차는 인간이 참여하는 생산성에 있는 어떤 기계적인 게 있는데 4차는 인간이 필요 없이 어떤 소수의 뛰어난 정보를 가진 인간만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 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계를 더 생산성을 높일 따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반도체가 지금 부정적인 거. 예. 부정적인 거. 예?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일자리를 더 뺄 수 없죠. 그건 모르겠어요. 여가를 더 행복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로봇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스쿼트 2개나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두뇌를 뭘로 쓸까에 대한 이제 부분도 있었고 자유와 자동화, 조조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노트북 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골프공 회수하는 게 그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1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이거 이제 이 핸드폰이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 이거 완전히 훌륭한 두뇌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크기가 작아졌잖아요. 이게 지금 아마 그때 할 만한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는 거는 이제 동전이면 되는 거예요. 두뇌가. 아까 말씀하신 거 다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하드웨어 그거였는데 그 두뇌 역할을 하던 사람을 다 걷어내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뭐냐면 전에는 우리 저기 트랙터 사람이 몰았잖아요. 그거 이제 블랙박스 같은 거 하나만 딱 박으면 그냥 이제 기계가 모는 거예요. 뭐 조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거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요? 예? 미래요? 제가 그때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되면 이제 나는 굉장히 저급한 로봇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로봇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그때 이제 봤더니 사람이 이제 인지가 빠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그때 말씀드렸을 때 탁구공을 이렇게 벽에다 탁 던져요. 근데 기계 팔로 딱 던져 다시 받는 거예요. 근데 어찌나 빠진 사람 눈은 보이도 않아요. 탁구공이 가볍잖아요. 근데 걔는 공기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서 벽에다 튀면 다시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그게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물리력으로 이미 그 당시에 손가락이 뭐 이런 거 제어 막 이런 게 1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파워가 지금 일정 수준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요게 둘이 결합이 거의 이제 끝났거든요. 진짜 그냥 도림배에 나와가지고 이제 저 기계의 3%가 더 지배하는 거예요? 인류를? 근데 그 다음이 뭐냐 도대체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혁명의 흐름을 딱 보면 다 뭘로 귀결되는가 딱 나와요. 생산성 차이가 극대로 나거든요. 미국같이 아니면 중국같이 뭐 그쪽을 헤게모니를 장악한 그룹이 있고 그거에 못 쫓아간 그룹, 우리나라 같은 나라 저기 뭐 이런 나라들 많잖아요. 테레비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애들이 왜 출연했겠어요? 못 쫓아가니까 옛날 그 사람들 잘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출연한 거거든요. 아까 지금 복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무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겠다. 나 옛날 그게 좋아. 편하고. 이거에 대한 저항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그 메이주신 때, 사무라이들이 뭐냐, 총 안 나게 총 저게. 칼로 해갖고 둘이 파이팅 했죠. 칼 차고 총한테 싸운 다음에 지금 얼마나 웃겨요. 난사를 해서 다 죽었어요. 완전히 다. 그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칼을 버리니 죽는 게 낫다. 폼은 나니까. 네, 폼은 나지 않냐 칼이.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칼을 들고 총한테 싸우는 격이 되고 있다는 거지. 뻔한 결론이 칼을 들고 총하고 싸우는 결론. 문화적 어떤 파괴력과 충격 때문에 이 생산성 차이 때문에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고 좀 지나.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꺼낸 거예요. 자, 파도가 와. 파도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내가 뒤지지. 근데 파도를 타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칼 차고 있는데 총이 왔어. 그러면은 걔하고 싸우려고 총이 하지 비싼데요? 아니 싸우려고 하지 않고 걔하고 친해지려고 해야지. 걔를 인정하고 걔한테 친해지려고 해야지. 그래서 4차 산업이 오잖아. 어차피 오는데 내가 4차 산업이 내 일자리 뺏어갖고 이 나쁜 새끼들 이 새끼하고 어떻게 대적을 하고 내가 이겨먹지? 라고 생각하면은 파도하고 싸우자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4차 산업하고 친해지는 거야. 인정하고 친해지고 총맞춤하고 친해지는 거지. 그래서 4차 산업을 가장 친한 사람이 되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맞는 말씀이자 틀린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10년 전에 생각했던 게 제가 마무리 서비스 한 번만 더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책에서 가장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그 키워드인 것 같아요. 만물의 서비스화가. 그래서 저기 아파트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원가 공개가 의무화되거든요. 모든 아파트에. 그래서 원가 공개가 의무화된 다음에 아파트를 사래요. 그래야지 재료를 좋은 걸 쓴다는 거야. 그 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처럼 어쨌건 간에 원가 절감하고 원가 공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원가 절감은 이제 자동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센서가 발달하게 되고 그것이 전 지구에 막 깔리게 되고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서비스화가 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팍 떠올랐던 게 뭐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고 싶었냐면 제가 맨 처음에 구독 경제하고 공유 경제 얘기를 꺼냈는데 구독 경제라는 것은 서비스를 구독하게 될 것 같아요. 서비스를. 우리가 잡지를 구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모든 각각의 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들의 서비스를 내가 구독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비용이 아주 저렴해지죠. 서비스를 구독하는 게.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은 물건의 원가가 절감되고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갖게 되고 이 IoT 물건들이 IoT망에 접속이 되잖아요. 그 센서를 통해서.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것을 분석해주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근데 여기서 뭐가 가능할 것 같냐면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경제가 뜰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이름을 방금 붙여봤어요. 모든 서비스에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의 완벽한 프리라이딩이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와이파이 망이 있을 때 카톡을 공짜로 쓰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물이 서비스화 될 때 굳이 그 망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또는 아주 조금만 내고서도 거기서 굉장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미래 사업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임대료가 안 들 거다. 또는 내가 그 망 사용료가 전혀 안 들 거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내가 공짜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꾸린다면 10년 후쯤에는 굉장히 많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서비스의 발제자 내지는 창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저는 희망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직접 플랫폼을 만들어본 입장에서 보면 네. 플랫폼의 그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신 같은 개념에서 페이스북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빼버려. 이미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걔들은. 근데 거기 걔들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걔들을 위한 거지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플랫폼이 진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도 걔들 소유하고 있는 애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고 대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능의 자기조직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능 자체가 지능과 사물지능이 연결된 것 자체가 얘네들이 독립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기업이 인공지능을 소유할 수가 없고 특정 기업이 플랫폼을 소유할 수 없는 방식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뭐 10년 후부터 그게 분명하게 가시화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그게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플랫폼이나 그런 지식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만약에 내가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원래 원 버전을 이기는데 39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알파고 제로도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걔들 팀에서는 알파고 제로보다 더 뛰어난 뭔가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다른 게. 근데 그 알파고 제로를 또 걔는 뭐 3일 만에 이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뭐냐면 근데 인공지능의 고도화 속도는 이미 그거를 이제 해봐야지 하는 애들을 그냥 일순간 그냥 이미 몇십만 년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협회 중에 연구 협회 중에 이런 인공지능 연구 협회가 있어요. 뭐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 만들기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협회가 왜 나왔냐면은 하사비스도 알파고가 돌아가는 거에서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어떻게 이 정도로 빨리 발달했는지 이제 인간들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 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빨리 발달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났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AGI가 되면은 범용 인공지능이 되면은 인공지능이 기존의 그 창업자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독립하는 현상이 저절로 나타난다니까요.
사물진하고 연결돼 버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플랫폼이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프리라이딩이 가능해진 거고,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이 공짜가 된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의 미래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이 공짜가 된다. 아니 인간이 통제를 못한다. 아니 왜냐면 자,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구글이 알파고를 통제하냐고요. 정치가 통제 못한다니까요. 그럼 뭐 저기네 천 낙원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 와버려요. 그건 전혀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소유가 불가능한 상황이 와버려요. 진짜로. 소유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년들 흘러가고 그만. 아니 근데 왜 자꾸 인공지능이 나쁠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지 난 왜냐면 제가 아시는 기업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저 하다 망한 게 하나 있잖아요. 저기 쉽게 말하면 심화증이 끌어다가